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Liftoff of the Falcon 9 and Crew Dragon. Go NASA, go SpaceX, Godspeed, Bob and Doug. America has launched. And so rises a new era of American spaceflight, and with it the ambitions of a new generation continuing the dream. 20 seconds into flight, stage 1 propulsion is nominal. 미국 시간으로 5월 30일 앨런 머스크는 또 하나의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겼고,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졌음을 증명해보였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팰컨 9 발사 성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부터 기다리다가 토요일 아침에 라이브로 봤는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한국도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다 우주선을 쏘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거기다가 사람을 태워서 보냈다는 게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사람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세 나라뿐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기업에서 해냈다는 건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주선은 과학과 공학의 집결체로 물리학부터 기계공학, 화학공학, 컴퓨터공학까지 그 나라의 모든 과학 지식 기반이 만들어내는 예술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만큼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어찌 보면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단지 1년 뒤의 미래나 5년 뒤의 미래만을 보는 나라나 기업이라면 그런 데에 돈 쓰는 걸 무의미하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인간이 정말로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화성에 가서 살게 될지 어쩔지도 모르겠고, 소위 말하는 우주 관광 산업이라는 게 가능하기는 할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긴다면 우주선 개발에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고 앨런 머스크가 몽상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에서 미래가 각도기로 재듯이 정확하게 보이는 곳에만 투자해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 중에 리스크 낮은 종목에만 투자해서 떼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래의 인간이 정말로 화성에서도 살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건물을 지어서 부동산을 시작하고 숨겨져 있는 자원을 찾아서 팔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화성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그 나라의 위치는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그걸 어떤 한 기업이 독차지한다면 그 땅을 지배하는 건 누가 될까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쏘아 올린 팰컨 9은 이런 점에서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 미래의 주인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팰컨 9의 과학적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팰컨 9의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라고 하면 바로 발사체를 지구로 다시 회수한다는 거죠. 최고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의 코레스폰던스에 실린 글을 보면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우주선 1회 발사 비용을 계산했는데 하나로 1조 7천억 원쯤 됩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1회 발사 비용이 66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 절감인 것 같은데, 발사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발사체를 회수함으로써 총 발사 비용을 198억 원으로 낮췄다고 말합니다. 1조 7천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발사체를 재활용하겠다는 개념을 생각해낸 것이 앨런 머스크는 아닙니다. 1981년에 나사에서 처음으로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시켰죠. 앨런 머스크는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스페이스X가 그것을 해낸 최초의 민간 기업이면서 지구의 저궤도까지 가는 비행체 중에서 최초로 재사용 가능한 비행체를 만든 거죠. 일반적인 발사체는 지구로 다시 들어오는 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력과 대기권입니다.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중력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나마 대기권에 들어서면서부터 공기 입자와 마찰이 일어나고 가속도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공기 입자와의 마찰력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열 때문에 동체가 다 타버리는 거죠. walter edward hammond가 쓴 Space Transportation이라는 책에 따르면 그 온도가 무려 1650도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온도인데 일반적인 철의 녹는 점이 1540도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역추진 방식을 이용해서 중력에 의해 끌려오는 속도를 낮춤으로써 발생되는 열을 현저하게 낮추는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내놓은 펠컨 사용 설명서를 보면 열방지 실드가 장착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2019년 스페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앨런 머스크는 그 당시 실드가 알루미늄, 리튬 합금과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육각형 모양으로 쉴딩의 효율을 높여주는 핵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실드를 개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형태로 실드를 배치하고 그 사이로 물이나 연료를 흘려주면서 바깥쪽에 있는 실드에 난 작은 구멍들로 열이 빠져나가는 방식을 더함으로써 효율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한 펠컨 9에는 새로 개발한 기술이 도입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컨 9은 처음에는 지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낙하산이 펴지기도 전에 동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고안된 것이 현재 사용 중인 역추진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첫 테스트가 있었는데 BBC의 뉴스에 따르면 로켓의 방향을 지구 방향으로 돌리고 지구에 재진입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서 갑자기 선체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심력으로 내부의 연료가 다 벽면으로 쏠리게 되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착지를 하지 못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2014년 4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발사체를 귀환시켰고 그 이후 여러 번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엄청난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로부터 2020년 5월 30일이 되기까지 많은 시도와 개선을 해왔고 결국 민간 기업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에 인간을 태워서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냈고 다음날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완료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우주정거장에 있는 연구실에서는 중력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이로써 지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연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소재, 통신기술, 의료기술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펠컨 9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간 로버트 벤켄과 더글라스 헐리는 이런 연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펠컨 9을 완성하기 위해 83번을 발사했고 그중 44번이 지구로 돌아오는 것에 성공했으며 31번을 재사용했습니다. 이 숫자들만 보더라도 앨런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가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앨런 머스크가 차근차근 내딛는 걸음들은 과연 미래 인류에게 어떠한 선물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과연 한국은 어떠한 위치에 가 있을까요?